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왜 나아지지 않는가, 이런 먹구름이 하늘을 가득 차 있으면 그게 다인 것 같지만 사실 뒤에는 하늘이 있거든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긍정적인 영역은 반드시 있거든요.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자원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상담심리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오늘은 트라우마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박철옥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라우마라는 말을 요즘 워낙 많이 쓰는데 트라우마가 뭔지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트라우마에 대한 개념이 죽음, 죽음의 위협, 죽음과 관련된 굉장히 공포스럽고 충격적인 사건의 경험들을 하는 그 사건이 중요하고요.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할 당시에 압도감, 또 무력감을 경험했을 때 트라우마로 인한 그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되는 사건들에는 어떤 게 있나요? 트라우마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좀 두 가지 종류로 좀 많이 얘기하는데, 단일한 외상 사건, 우리가 재난재해 사건이라든지 국가적인 트라우마 경험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단순 외상 이렇게 좀 분류를 하고요. 일회성 사건일 때는 공포감, 또 무력감, 노출 치료하면서 좀 지금 안전하다라는 인지적인 것들을 통합시키는 치료의 접근이 중요하다면, 대인관계에 좀 반복적이면서 지속적인 아동기의 이제 학대나 방임이 굉장히 누적되어 있다라든지, 성폭력 경험, 또 가정폭력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증상들이 좀 있어요. 복합외상 사례일 경우에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단계별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안정화 단계 또를 충분히 거쳐서 기억 처리와 재통합 단계로 3단계 치료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길래 죽음과 관련된 트라우마가 될까? 죽음이란 키워드랑 대인관계 사건에서는 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자율신경계가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가 상호작용하면서 조절한다, 이런 부분들이 기존 견해였다면, 최근에는 다미주신경 이론이라는 그런 접근이 있어요. 뇌에서 우리가 좀 몸이 안전하다라고 느껴지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적절히 조절하면서 일에 집중할 수 있고, 특히 사회적인 지금 접촉이나 연결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안전하지 않다, 위험하다 라고 뇌가 인지하게 되면 그때 교감신경계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 반응이 만약에 성공하지 않으면 무력해지고 또 얼어붙은 마비 반응으로 또 이어져요. 대인관계 폭력 같은 경우가 만성화되었다면 이 경험을 굉장히 반복해서 하겠죠. 생물학적인 부동성에 계속 갇혀서 신경계의 불균형도 일어나고, PTSD 증상 외에도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신체화 증상들을 많이 보이는 것들이 좀 특징이에요. 우리가 그분들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내가 무력해서 그때 적절한 반응이나 대처를 못했던 거, 내가 그때 빨리 그렇게 대처를 잘했을 걸. 그럴 때 몸이 어쩔 수 없이 생존 기제로 반응했던 거다. 당신이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그 당시에 유일한 선택,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다 라는 거를 잘 알려주게 되면 내담자들이 굉장히 위로를 받고, 내 몸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전히 내 몸은 트라우마에 갇혀 있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이 안전한 상담자하고 이 안전한 공간 안에서 다시 그 믿음을 회복시키고, 그게 머리가 아니라 몸과 가슴이 느끼도록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데요. 특히 복합외상은 그 안전하다라는 신체 감각의 자원들을 잘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힘겨운 기억의 처리들을 잘 처리하고, 또 원래 몸이 가지고 있었던 항상성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 게 치료의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트라우마 이후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트라우마 사건 이후에 대체로는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많이 해요.
한 달이 지나고도 그 증상이 유지될 때 이렇게 PTSD로 진단이 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증상은 침투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원치 않는데 그날의 기억이 의식으로 불쑥 자꾸 올라오고 자극들이 있으면 또 올라오거나 악몽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침투 증상이 PTSD 증상의 핵심이자 꽃이라고 해요. 우리가 힘들어지니까 이 증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회피 증상이 나타나요. 회피 증상은 트라우마 사건을 유발시키거나 그런 연상들을 올라오게 하는 부정적인 정서나 감각도 피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정서나 경험도 회피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지체계의 변화가 생기는데요. 나는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세상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나는 힘이 없고 무력하다. 내가 뭔가 잘못했다. 그런 책임 영역, 통제 영역, 안전 영역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돼서 인지체계의 변화도 많이 생기고요. 또 네 번째 증상이 과각성 증상인데요. 이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뇌의 반응으로 인해서 신경계의 각성이 좀 깨지죠. 그래서 굉장히 깜짝깜짝 놀래고요. 주의 집중 능력도 떨어지고 계속 신경계가 망을 보는 거예요. 각성 증상으로 일상에서 주의 집중 능력에 어려움들이 생기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각성으로부터 좀 내가 진정하고 쉬고 감각으로부터 자기를 좀 돌보고 좀 둔감화시키기 위해서 중독 문제가 많이 나타나요. 증상의 각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중독 문제, 신체화 증상, 우울 문제가 한 80% 정도 이렇게 공병으로 지닌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왜 이런 증상이 있는지 이해하게 되면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을 받으면서 내가 그래서 이렇게 술을 마셨고 네. 그래서 자꾸 회피 반응을 했구나라는 네. 걸 이해하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안전하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PTSD 증상이 중요한 게 압도감, 무력감이기 때문에 본인의 증상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내가 이제는 안전하기 때문에 조금 조절할 수 있고 통제감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구나. 내가 이제 안전하구나. 그 느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고립 대신에 연결되는 거, 관계에서 접촉하는 거, 그 안전한 그 연결감을 느끼는 게 치료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해리 반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치지도 못하고 얼어붙고 무력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어서 몸과 마음이 분리된 채 지내거나 또 의식의 영역에서 나와 있는 그런 느낌처럼 비현실감을 느끼거나 또 나인데 내가 아닌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리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해리 증상은 정말 탈출구가 없을 때 우리 몸이 생존 기제로 선택하는 그런 증상으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해리 증상이 있다는 거는 치료의 과정 안에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진행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해리 증상이 병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했던 거고 지금은 안전하기 때문에 서서히 해리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조절하는 그런 부분들의 개입들이 중요하긴 할 것 같아요. 해리를 경험하는 분들이 보통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과거에 이제 주로 성폭력이 만성화된 그런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트라우마 경험 떠올릴 때 저는 내 몸의 경험에서 붕 떠나서 밖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라든지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왜 내가 옥상에 와 있죠? 오늘이 2022년이라는 걸 알고서 깜짝 놀랐어요. 학창시절 묻는데 전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런 기억상실의 해리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몸과 마음이 분리된 느낌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게 그렇죠. 힘들었던 경험을 꼭 다시 떠올려서 그렇죠. 상담해서 선생님까지가 얘기해야만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공포스러운 그 기억의 노출을 바로 하는 거는 내담자에게 재회상의 위험이 되거나 더 악화되는 경우도 때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해리가
있다라는 거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안정화시켜주고 또 안전하게 기억이 떠오를 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원들을 더 많이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하다. 요즘에 더 많이 권장되는 치료의 접근이기도 해요. 자원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게? 자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인 웰빙의 느낌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어떤 것이든 자원이 될 수 있어요. 본인의 신념이나 영적인 부분이든 가치관이든 본인의 마음에 드는 성격 그리고 본인의 몸의 신경계가 유연한 부분도 신체적 자원일 수도 있고요. 대인관계에 되게 떠올릴 때 굉장히 안전하고 편안한 애착 대상이 있다면 그 대인관계 자원일 수도 있고요. 또 학습이나 또 유능하게 성취했던 그런 부분들도 자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원의 영역은 굉장히 다양하고 트라우마 경험이 굉장히 우리가 먹구름이 하늘을 가득 차 있으면 그게 다인 것 같지만 사실 뒤에는 하늘이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은 구름이고 나는 하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긍정적인 영역은 반드시 있거든요. 그 부분에 힘을 증가시키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트라우마 증상이 있더라도 사실은 그 부분은 증상이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자원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 힘과 자원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겠지만 상담도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트라우마 증상으로 많이 감소되고 회복되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희망을 또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에게나 자원이 있다. 근데 그걸 네. 스스로 믿지 못할 때 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한 분들은 네. 훈련받은 상담자와의 안전한 심리 상담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